안녕하세요, 한조바디입니다. 자, 오늘 헬린 특강은요, 런지라는 동작을 해볼 거예요. 자, 런지. 이전에도 정말 많이 설명한 적 있었지만, 오늘은 런지에 대한 특성에 대한 부분과, 런지와 하체 운동인 스쿼트에 대한 차이점을 좀 알려드리면서 들어갈 거예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스쿼트라고 하면 하체 운동의 꽃이라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발목 관절, 무릎 관절, 그리고 고관절 이 세 가지를 이용하면서 양발을 동시에 사용하고 좀 큰 부하를 줄 수 있는 전반적인 하체를 다 쓴 형태의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런지 또한 마찬가지로 발목과 무릎 관절 그리고 고관절을 쓰게 됩니다. 근데 이 스쿼트와의 차이점이 뭐냐? 조금 더 이 퍼포먼스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스쿼트가 좀 더 많은 중량을 낼 수 있지만, 아무래도 런지 같은 경우는 한 발을 이용하기 때문에 스쿼트만치의 퍼포먼스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단 우리가 다리가 번갈아 가면서 한 발씩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화에 대한 부분, 안정화 근육을 발달시킬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밸런스적인 요소를 많이 좋게끔 만들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둔근에 대한 활성화도가 상당히 높은 형태의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런지는 어떻게 하냐?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는 런지를 백런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리를 뒤로 보내면서 앉았다가 일어나고, 앉았다가 일어나는 형태의 운동인데, 아무래도 우리가 발을 번갈아가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중심을 잡으려고 근육에 대한 밸런스, 즉 둔근에 대한 활성화와 중심을 잡아주는 기타 근육군들의 갭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형태의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런지를 할 때 둔근에 대한 활성화를 조금 더 크게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 우리 몸통에 접힘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발목 관절과 무릎 관절 대비로 몸통의 접힘이 크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렇게 무릎이 너무 많이 나가는 형태의 런지가 아니라, 다 내려갔을 때는 이 엉덩이를 한쪽 뻗어진 쪽에, 앞으로 뻗어진 쪽의 다리에 엉덩이가 뒷사람을 민다는 형태의 포지션을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형태보다는 아주 살짝 숙여진 형태.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거, 중립 형태를 이루어야 됩니다. 고개를 너무 과도하게 들고 있거나 허리가 말린 상태를 유지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이거 영상을 보시면서 해보시면 알 거예요. 이 상태를 잡았을 때 등이 둥그렇게 말리면 여기에 대한 긴장이 풀려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등을 쫙 펴준 상태에서 살짝 숙여주기만 해도 얘에 대한 스트레칭이 강하게 느껴지실 텐데, 내려간 포인트가 이런 포인트로 접근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동작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중심을 잡으면서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그 다음 포인트는 우리 농구할 때 생각을 해보시면 왼손은 거들 뿐, 오른손으로 슈팅을 하죠? 뒷다리는 거들 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 있는 다리 쪽에 무게가 쏠려 있고 발바닥 전체로 받아준 상태에서 천천히 앉았다가 뒷발은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 그대로 밀어서 올려줍니다. 밀어줄 때도 뒷발로 미는 게 아닌 앞다리로. 둘, 셋, 넷. 자, 그리고 스쿼트와의 차이점이 뭐냐? 비교적 우리가 이 발목 유연성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스쿼트할 때 푹 앉게 된다면 우리가 발 뒤꿈치가 뜨면서 자세가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근데 하체 운동은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지면 이 접지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쿼트 할 때 발 뒤꿈치가 뜨게 되면 접지력이 이렇게 되게 불안정해지게 되는데, 런지 같은 경우는 비교적 발목 관절을 덜 쓸 수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접지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발목 유연성이 떨어지신 분들은 이렇게 갔을 때 뜰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가 있는 쪽 다리에 엉덩이로 뒷사람을 밀어준다는 형태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초급자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맨몸으로 접근을 했을 때 어떻게 들어가냐? 허리에 손을 잡고요. 이 손가락으로 앞쪽 다리 쪽 골반을 뒤로 밀어주는 거예요. 하나, 둘, 다시 앞쪽 다리 쪽 골반을, 셋, 넷, 다섯.
자, 이런 형태로 접근을 하시면 초반에 런지를 맨몸으로 연습하실 때 조금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충분히 맨몸으로 했을 때 우리가 엉덩이 그리고 햄스트링에 대한 스트레칭을 느끼셨다면 그때부터는 좀 쉬워진다고 하면 덤벨이나 바벨을 이용해서 운동을 들어가신다면 조금 더 큰 부하를 걸고 운동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억지로 자세를 만드는 거, 물론 자세를 잡는 게 중요하지만 우리 유연성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은 뭐 스쿼트나 런지도 마찬가지로 운동에 대한 효율이 좀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항상 고관절에 대한 유연성 그리고 발목에 대한 유연성을 충분히 확보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흉추 가동성까지 잡아준다면 우리가 조금 더 안정적인 하체 운동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은 이 포인트에서 둔근과 햄스트링에 대한 포인트를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앞쪽에 힘이 들어간다고 런지 잘못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 런지라는 동작 자체는요 발목, 무릎이 사용이 안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역시나 우리가 대퇴사두근이라고 하는 앞쪽 근육에 대한 긴장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쪽에 대한 긴장이 다소 들어가더라도 운동 동작만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형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비교적 스쿼트보다는 한 발로 우리가 중심을 잡기 때문에 둔근에 대한 활성화도가 높아지는 거고 스쿼트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부하가 엄청나게 큰 퍼포먼스를 빵 올려줄 수 있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보폭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점이 분명 많을 거예요. 자, 보폭 같은 경우는 일단은 우리가 앞뒤 보폭 같은 경우는 너무 좁다 보면 또 중심을 잡기가 어려워지겠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동작은 아니지만 처음에 접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비교적 어깨 너비만큼 다리를 잡아주고 런지를 진행한다면 비교적 안정적으로 우리가 좌우 균형을 맞출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뒤 보폭 좁게 잡으나 넓게 잡으나 사실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단 제가 아까 전에도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뒷다리는 거들 뿐 우리가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의 형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좁게 잡았을 때는 또 균형이 무너질 수가 있고 너무 길게 잡았을 때는 우리가 뒷다리 쪽 직근 자체가 스트레칭이 되면서 좀 피로감이 올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 본인에 맞는 너비를 잡으시는 게 너무 뻔한 답이지만 너무 넓지도 않고 너무 좁지도 않고 본인이 했을 때 앞다리 쪽에 좀 무게가 좀 실릴 수 있게끔 앞에 나가 있는 다리에 무게가 실릴 수 있게끔 포지션을 잡아주시면 조금 더 효율적인 운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